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1 천재 김종철 출판사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발단입니다. 지금 어떤 사건을 이제 이 지문에서 다루게 될 거냐면요. 행복로를 건설하는 그 계획 문제로 인해서 소덕동 주민들이 그 법무부인 한바다에 소송을 맡기려고 하는 이제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로 도로 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직접 소덕동을 방문을 해봤는데요. 거기서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나리오의 특징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S-7 이런 식으로 장면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대본이나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장면 단위로 구성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뒤에 이렇게 소덕동 마을, 외부, 낮이라고 하면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같은 것도 같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본의 형식은 이렇게 대사가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누가 말하는지, 그리고 대사의 내용, 그리고 이런 지시문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갈래상의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한바다 그 변호사들이 이 소덕동의 천연기념물인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다고 묻자 그렇지는 않대요. 그냥 사람들이 소덕동 천연기념물이라고 별명처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도청에 문의한 적은 있지만 천연기념물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는 2016년도에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또 활용이 될 테니까요.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지금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이 느티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덕동 천연기념물인 느티나무가 변호사에게 소개되는 장면들 나오고요. 자, 지금 그래서 올라오자 막 테레사 부녀회장님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성격 좋은 헌신적인 인물인 부녀회장님을 테레사라고 별명을 짓고 있는 것도 나오고요. 또 소덕동 유진박이라고 하면서 바이올린을 켤 줄 안다는 것에 좀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의 이름을 붙이는 이런 별명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소덕동 천연기념물과 소덕동 테레사와 소덕동 유진박 이런 따뜻한 마을 사람들과 그 공간을 느끼면서 이 변호사 일행이 소덕동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는 높지 않지만 서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좋은 동네라는 거, 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정서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호사들의 마음이 좀 바뀌게 되면서 결국 변호사들이 그 소송을 수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쪽 그거를 맡은 법무법인 태산의 변호사는 이제 지역 이기주의다. 그걸 이제 행복로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이 소덕동 주민들의 주장이 지역 이기주의다라고 하면서 이걸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두 번의 변론 기일을 거치면서 소덕동 주민들은 분열되고 재판에서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엄마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법무부인 태산의 변호사인 태수미는 주인공인 우영우의 친모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태수미가 영우를 버린 것도 영우라는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다. 결혼을 할 수가 없었던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수미는 법무부인 대표의 딸이었지만 지금 영우의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영우의 머릿속에 무언가 반짝 떠오른다. 자, 지금 돌고래 여러 마리가 푸른 바다 위로 힘차게 떠오르는 인서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영우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이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서트가 무엇인지 개념과 그 효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컷2라는 이런 시나리오 효과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소덕동의 느티나무도 그랬을까요? 자, 지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천연기념물이 되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지금 아버지의 정치적인 이유다라는 그 말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 그 2016년에 처음 신청을 했었다는 그 얘기가 플래시백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데, 자, 왜 나무가 천연기념물은커녕 보호수조차 되지 못한 걸까요?
만약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덕동에 도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마물리에 알려져 있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건이 해결될 뭔가 기미가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비 오는 날이라 모두가 우산을 쓰고 있다. 자, 이 우산도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될 건데요. 자, 지금 이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있어요. 소덕동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 지정될 때 그 논의 과정을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경해도청에 찾아와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문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물어보니까, 자, 경해도 문화재위원회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셨던 건가요? 라고 물어보자, 그 얘기였구나.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려는 것을 좀 머뭇거리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사건이 있나 보다, 뭔가 숨기고 있나 보다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자료를 확인하려 갔는데,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이. 도망을 가서 막 쫓아가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자. 쪽팔려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과거에 했던 행동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더니 너 바보냐. 좀 있으면 소덕동에 지하철 10호선도 들어오고 행복로까지 생기는데 그걸 천연기념물 문의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들을 포기해야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인 이유가 진짜로 있었던 거죠. 우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우산에 돌고래 로고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게 현장 검증을 할 때 재판장이 그 우산을 들고 들어왔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경포건설 로고래요. 즉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재판장이 경포건설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또 영우가 굉장한 것을 해내는데요. 뭘 해느냐? 이 피고 측에 유리하게 돌러가는 이 재판을 갑자기 이제 영우가 이 재판장님의 우산에는 돌고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무엇이냐? 관계가 있다. 지금 그 재판장님이 경포건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라도 경포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 재판은 공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요거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었느냐?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행복로의 계획 노선이 마을을 관통할 뿐 아니라 이제 느티나무까지 제거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가 이제 됐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 행복로 계획 노선이 취소될 수 있도록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덕동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는 사건을 가지고서 이제 이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건데요. 소설의 구성 단계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드라마 대본은 소설의 구성 단계와는 다르게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우리 소재의 의미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요 4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우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무엇이냐? 재판장이 들고 있던 우산에는 이제 경포건설의 로고, 남방 큰 돌고래가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게 경포건설이 이제 신도시에 건설 예정이었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배포한 홍보물이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한바다 변호사들이 이를 근거로 재판장이 경포건설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단서로 이걸 삼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제 우산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고요. 나머지 거 왜 선지가 될 수 없느냐? 우산이 느티나무 보호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소덕동 주민들이 사용한 상징적 도구는 아니었죠. 그리고 우산이 정말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재판장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자, 또한 그게 이제 우산이 소덕동 주민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한바다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발견하여 증거로 삼았던 단서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산이 신도시 거주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경포건설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던 홍보용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산 소재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고요. 지금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는데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